용기를 타고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더는요, 그런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은 10% 미만이고 만들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리더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오늘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 6강째입니다. 미국의 레리 오스본이라는 이 목회자가 있습니다. 좀 존경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목회자 같은데요. 이 레리 오스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눈에 띄는 공통된 한 가지 기질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세, 즉 용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가 이렇게 상황이 많을 때일수록 리더의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이 없다 그러면은요, 위험이 없다 그러면 용기도 필요 없을는지도 모르죠. 위험이 닥쳐왔을 때 용기 있는 지도자와 그렇지 않는 지도자, 이게 완전히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를 잃는 것보다도 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럽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죠.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거든요. 뭐죠? 신뢰입니다. 신뢰, 신용, 그죠?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건강보다도 신뢰를 회복하기가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뢰보다도 제가 보건대는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진짜로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에 있어서 진짜로 가장 어떤 이게 중요한 것이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거든요. 이런 또 많은 위기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용기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봐 주시겠습니까? 미국에 3대 레이스가 있어요. 그 3대 레이스 중에 자동차 레이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토나 레이스라고 하는데요. 1914년도에 미국의 데이토나 레이스에서 우승자입니다. 누구일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또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데이토나 레이스의 우승자일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때 미 공군으로 참여를 해가지고요. 300시간의 전투 비행 끝에 적기를 26대나 격추를 시킨 주인공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기를 26대나 격추를 시켰다니까요. 누구일까요? 여기까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또 자원해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태평양에 추락을 해가지고 어떤 전쟁을 하다가 그죠? 전투를 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태평양 바닷속에서 22일간의 사투 끝에 살아나는 그 사람입니다.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분이 영화화까지 되어졌거든요. 그분의 이야기가 라파에트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가 되어졌는데 영화화 되어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디 리켄버그라 그래요. 에디 리켄버그는 그러니까 적기를 26대나 격추를 시켜가지고 미국에서 아메리칸 에이스 오브 에이스이죠. 그러니까 미국 어떤 이게 어떤 이 전투 조종사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치면은 에디 리켄버그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에디 리켄버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기란 두려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용기거든요. 그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존 맥스웰의 리더가 갖춰야 되는 21가지 자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카리지, 용기라는 거죠. 용기. 용기 있는 한 사람은 소수가 아닌 다수다라고 이렇게까지 존 맥스웰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낫길이 두렵습니까? 밤길이 두렵습니까? 밤길이 두렵죠.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두려워하는 그 일을 행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해버린다는 것은, 그죠? 뭔가 여러분, 행해버린다는 것은 하고 나버리면은 더 이상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정보를 전달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전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달을 해버리고 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yes or no 아니겠습니까? yes or no를 한 그 상태에서도 계속 두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전달하지 않고 그 어떤 경계선에 있을 때 그때가 두려운 것이거든요. 막상 전달을 해버리고 나면은,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오픈이 되어져 버리면은 상대방의 어떤 진심이 뭔지를 알아버리면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죠.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비를 맞을 것 같아요. 우산이 없으니까. 그거 두렵죠. 갈까 말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경계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경계에서. 그런데 막상 뭐 우산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상 비를 맞아버려요. 비를 맞아버리면은 이왕 베리 뭐 더 이상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거든요. 두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를 맞아버리면 비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진짜 그 꿈에 젖어버리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말까? 이 완전히 두 발을 담그지 못하고 그저 한 발만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계속 두려운 것이죠. 완전히 여러분이 어떤 이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에 완전히 젖어버리면 더 이상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에디리 켄버그가 이야기하듯이 용기란 두려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도 있지만서도 용기가 있어가지고 행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행해버리는 것이라니까요. 행해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를 굳고죠. 거꾸로가 가능한 것이죠.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죠? 두려워하는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죠?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을 행해버리는 것이다 라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행해버리는 거죠. 행하다 보면은 또 그 용기가 자꾸 생겨난다니까요. 두려워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용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21가지 자질 중에 이 용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용기하고 관련된 법칙이 뭐냐 하면은요. 법칙이 뭐냐 하면은 이 승리의 법칙입니다. 승리의 법칙. The Law of Victory.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리더는 오로지 승리만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두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잘 아시겠죠? 이분 누굽니까? 남북전쟁에, 그죠? 이 북군의 링컨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남군의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남군의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그 법적으로는 미국의 그 당시에 어떤 대통령은 이 링컨 하나의 한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명 다 남군의 대통령, 북군의 대통령이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 링컨이 이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링컨 오로지 승리만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진짜 그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돼. 미국의 어떤 이 장래를 위해서도 이 전쟁이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어떤
오로지 승리만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기에 비해서 제퍼슨 데이비스는 물론 어떤 승리도 하고 싶었겠죠. 승리도 하고 싶었지만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내세우는 게 많았어요. 남군의 대통령으로서 승리도 원했지만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청렴하다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어떤 이 명분,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링컨은 오로지 승리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에서는 요시야를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 할아버지 왕이 하여튼 나라를 이렇게 많이 우상숭배도 하고 망쳐놨나 봐요. 그런데 이 8살에 오른 요시야가 말이죠. 진짜 이것을 재건을 해야 되겠다. 무너진, 그죠? 이 국가를 다시 영적으로 무너진 국가를 재건을 해야 되겠다는 오로지 그 일념으로 해가지고 20살 때 말이죠. 20살 때 드디어 300년 불복종의 어떤 그 전통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일궈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에서 요시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어떤 승리 법칙에 합당한 인물로 링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남군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와 대비해가지고 북군의 대통령, 오로지 승리만을 생각을 하고 정치한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어떤 이게 그 리더는 팀을 이끌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어떤 리스크 테이킹은 하지 않고 안전하게만 나는 하겠다. 나는 책임 같은 건 안 지겠다. 그죠? 이렇게 하는 리더가 이끄는 팀하고 진짜, 그죠? 리더가 말이죠.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세가.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지는 것이고요. 또 함께, 그죠? 그런 그게 있어야지만 이 팀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지. 리더가 보신주의에만 빠져가지고 말이죠. 잘 되면 자기 걸로 그걸 하려고 하고, 그죠? 자기 영광으로 하려고 하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그 용기가 없는 것이죠. 팀원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용기를 타고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더는요, 그런 사람은 10% 미만이고 만들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리더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용기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그 일을 행해버리는 것인데, 용기를 타고나가지고 두려워하는 일을,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행해버리는 것이다. 행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 일을 자꾸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용기가 점점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오늘 용기와 승리의 법칙을 전달을 했는데, 진짜 팀을 용기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